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일 수요일 아침 9시 33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일단 상승이 하루 쉬어갔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로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미국이 이거래일 동안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요. 그에 따른 상승 피로감이 있겠죠. 그걸 어젯밤에 좀 풀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차익 실현 매물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신호다 모릅니다. 아직까지 이것만 갖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냥 일단 아직까지는 그냥 상승이 멈췄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켜보고 조금 더 연속적으로 무슨 일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일단 이 하락에 대해서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시장 쇼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어젯밤 멈췄다는 거에 굳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제가 화요일 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쯤부터 해서 슬슬 각종 고용 지표들이 나오긴 나온다는 겁니다. 고용 지표 발표들을 앞두고 이렇게 일단 시장이 최소한 상승을 멈추는 정도의 모습, 잘하면 방향을 꺾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오늘 밤에 일단 ADP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ADP 고용 지표보다 그 금요일날 밤에 있는 요거죠. 논팜롤 페이롤스, 요게 중요한 거죠. 하여튼간 오늘 밤부터 각종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어젯밤에 일단은 상승이 멈췄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밤 ADP, 내일 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금요일날 밤에 그리고 논팜롤 페이롤스, 요거 세 가지 발표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테이퍼링을 앞두고 시장이 장난을 치고 있는데 저런 고용 지표들을 갖고 또 장난을 칠 수 있다고요. 이 시장의 방향성을 틀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지표들이 하여튼 주 후반에 발표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특별한 뉴스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볼만한 뉴스 같은 것도 없었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사실 여기엔 나와 있지 않은 기사이긴 한데 몇 가지만 좀 일단 살펴보고 넘어가자면요. 유럽이죠. ECB면 유로존인데 ECB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아무튼 지금 계속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는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라가르드 총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또 그리고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회복이 좀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2%를 크게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파적인 기조로 바뀌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여기저기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고, 그 와중에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 풀어야 되는 그런 골 때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로존에 사실 그렇게 별 관심은 없는데 어쨌든 유로존 분위기는 어떤가라는 거를 좀 알려주는 기사인 것 같아서 하나 일단 가지고 나와 봤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이제 영향을 미칠 뉴스겠죠. 앞으로 이제 영향을 좀 미칠 뉴스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정부도 그렇고 중국 정부도 그렇고 자꾸 부동산을 이제 슬슬 이 목을 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임대료 상승을 연 5% 이하로 통제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으니까 글쎄요. 물론 이런 이슈들이 사실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이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걸 결과적으로 세련된 표현으로 하자면 중국 공산당 발 정책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건데, 사실 이런 관련된 부분이 7월 말에 좀 많이 시장에 반영되긴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점들 좀 일단 고려하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시진핑이 이런 이야기를 또 꺼냈는데 시장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근데 아무튼 이런 뉴스들이 주식시장에 별로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 이야기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중국에도 별 관심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 정도 봤고요. 어젯밤 이제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그림이나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좀 차트 같은 거 좀 살펴보고 넘어가자면은, 요게 이제 S&P죠. S&P가 어젯밤에 조금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몇 종목이 오르고 몇 종목이 빠졌나 좀 볼까요? 어젯밤에는 반반이었네요. 반 오르고 반 빠지고요.
어젯밤에 나스닥이 좀 그래도 시장에 살려줬고 S&P가 좀 더 약했죠. 그죠? 이런 모습들 보일 수가 있을 거고요. 어젯밤 어쨌든 진짜 전반적으로 혼조하긴 했습니다. 분위기가 별로 좋진 않았네요. 같은 빅테크 내에서도 명암이 좀 갈리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하여튼 분위기가 꾸리꾸리했죠. 상승이 멈췄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S&P, 뭐 나스닥인데 아직까지 뭐 어떤 중요한 라인들을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어제 장중에 좀 아랫꼬리를 또 많이 달고 올라왔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반등세, 예, 그죠? 반등세도 좀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하락폭은 얼마 안 되고 아랫꼬리가 좀 길어 보이니까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런 것들이 쌓여야겠죠. 이제 쌓여서 저항이 누적이 되면 의미가 있을 건데,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계속 미국 주식시장을, 이 미국 주식시장에 지금 약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빅스 지수 같은 경우인데, 어젯밤에 그래서 일단 15, 16 부근에서 일단 양봉을 띄워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UVXY 같은 경우는 이게 빅스는 양봉인데 UVXY는 음봉이 나오더라고요. 음봉이 하락 마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좀 뭐 그림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물론 어쨌든 이거에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이 빅스의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에서 양봉이 튀어나왔으니까 시장의 변동성은 이 아래쪽으로 쉽게 가진 않겠구나. 조만간 또 여기 어딘가에서 몇 거래일 더 버티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 일단 하긴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양봉이 일단 여기 튀어 올랐다는 거에 일단 주목은 해야 되겠는데, 이 양봉 하나만 보고 뭐를 가서 베팅을 하고 이러기는 좀 아직 애매한 그런 단계로 보입니다. 그게 UVXY를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UVXY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갭상승해갖고 음봉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봉의 하락 마감한 거를 이걸 지지력으로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무튼 UVXY 21, 22 요 부근에서 일단 이 버벅버벅 하고 있고요. 이 부근에서 빅스가 16 근처인데, 빅스가 이 근처에서 양봉이 튀어나오긴 했으니까 몇 거래일 정도 여기 어디서 일단은 지지력이 나오나 좀 확인을 하자고요. 어차피 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날은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뭐 금요일 밤 정도나 뭐 목요일쯤 되겠죠.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겠죠. 아마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일단 보긴 보는데, 또 뒤통수를 맞으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고용지표 발표가 되고 나서 아무튼 변동성이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폭발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나스닥 변동성도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어야 될 자리에서 절대 죽지 않고 양봉을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시장의 불안감으로 남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까지 살펴봤고,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어젯밤부터 해서 조금 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오후 5시 반쯤에 녹화를 했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위험자산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어젯밤에 유튜브에 여러분들 전용 영상에 리플 달아주신 거에 답변 다루려고 그때 봤더니 그때는 갑자기 또 분위기가 확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녁 하여튼 8시, 9시 그쯤에 바뀐 것 같아요. 분위기가. 하여튼 어느 순간부터 요때 저녁 8시네요. 저녁 8시. 저녁 8시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위험 자산들을 뭐 팔자, 뭐 이런 좀 안 좋은 분위기들이 갑자기 시장에 확 퍼지더니 달러가 급반등을 일단 하긴 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일단 계속 어떤 분위기는 안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예전에 제가 뭐 밤에는 좋고 낮만 되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어쨌든 계속 좋았던 어떤 그런 시장 분위기가 어젯밤 8시쯤부터 해가지고 달러가 급반등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지금 확 좀 꺾였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아직까지 좀 시장에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어젯밤 8시 달러가 반등을 하면서부터 8시인지 9시인지 하여튼 달러가 반등하면서부터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그게 지금까지 영향 미치고 있고, 하여튼 달러가 급반등을 했다라는 거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어야 될 날에 안 죽었죠. 예. 제가 아마 어젯밤 영상에 그런 이야기 하긴 했을 거예요. 장대음봉 나왔다. 하루 멈췄으니까 가야 되는 날이다. 예. 하루 멈췄으니까 아래쪽으로 가야지, 못 가면은 이제 위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어젯밤에 갔어야 될 타이밍에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제 위쪽으로 그렇다면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92.5 부근, 92.6 부근에서 어떤 하방 경직성이 나오는지 체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이 조정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아랫꼬리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보시면 어떤 시세를 끝내는 거는 이제 뾰족뾰족한 것이 시세를 끝내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 뾰족뾰족하죠. 아랫꼬리 뾰족뾰족하게 달리니까 반등하고, 윗꼬리 뾰족뾰족하게 달리고, 뭐 아랫꼬리 뾰족뾰족하게 달리고, 윗꼬리가 뾰족뾰족하게 달려갖고 시세가 끝이 나고, 아랫꼬리가 좀 의미있게 좀 달린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달러가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라면 주식시장의, 한국 주식시장의 반등도 끝이 나겠죠. 이런 점들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올라왔습니다. 어젯밤부터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좀 틀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에 대한 약발이 금요일날 당일하고 월요일날 하루까지 이렇게 일단 지속이 되고, 어젯밤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나스닥이 좀 안 좋긴 할 건데, 뭐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 가지고는 이 나스닥이 어쨌든 계속 힘을 쓸 수도 있겠죠. 박스권을 깨고 올라가야, 박스권을 돌파한착하고 올라가야 이제 나스닥이 이제 좀 출렁출렁 할 겁니다. 좀 힘을 못 받겠죠, 나스닥이. 하여튼 지금 이제 어젯밤에 양봉을 띄워놨는데요, 금리가. 그렇다라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일단 삼각 수렴형을 기대할 수 있겠죠. 패턴적인 모습이라면요, 대략적으로. 물론 엄밀히 따지면 요게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꺼야겠죠. 근데 이게 아니고 대충 편의상 요만큼만 보면 지금 중요한 자리는 여기라는 겁니다. 제가 선을 이렇게 끊는 거는 지금 여기가 중요하니까 여기다 선을 끊는 거예요. 여기를 돌파한착하면은 이제 위쪽으로 레벨업, 그리고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 물론 뭐 지금도 금리는 상승 추세이긴 한데 상승 추세 중에 조정 중이라고 보긴 보는데, 아무튼 뭐 일단은 뭐 여기가 다시 돌파한착 되면은 이거는 끝났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끝났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착할 수 있을지 좀 여부를 지켜봐야 되겠고, 근데 테이퍼링 한다는데 이게 솔직히 금리가 계속 떨어지기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금리 인상 이야기를, 뭐 금리가 늦게 기준금리 인상을 늦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뭐 선반영 한답시고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건 솔직히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잖아요. 도대체 몇 년 뒤를 반영하는 겁니까? 그죠? 당장 코앞에 있는, 당장 뭐 앞으로 뭐 2개월 3개월밖에 안 남은 테이퍼링을 시장에 반영을 해야지, 뭐 금리 인상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몇 년 뒤에 거를 시장에 반영한답시고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게 솔직히 좀 이해는 좀 잘 되진 않아요. 물론 근데 뭐 논리적으로 말하면 뭐 아예 뭐 논리적이지 않은 건 아니죠. 뭐 적당히 어쨌든 말이 되긴 되는 건데, 아무튼 지금까지 이 금리가 뭐 기준금리 인상이 늦춰진다면서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건 개인적으로 좀 별로 이렇게 이해가 그렇게 썩 잘 되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게 방향을 바꿀지는 좀 쳐다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한국장 넘어가기 전에 참 어젯밤 유럽이 좀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유럽장 모습 구경만 하고 좀 넘어갈게요. 어젯밤 제가 이제 5시 반쯤 녹화할 때만 해도 유럽 시장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0.3%, 0.5% 오르길래 아이고 좋네, 아이고 유럽 더럽게 강하구나, 이거 또 해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 8시, 9시쯤부터 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상승하고 갭상승하고 그랬던 게 다 이 속임수로 밝혀졌네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하여튼 이런 모습으로 유럽이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독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독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유럽장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재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이게 나오지 않네.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독일 지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제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날은 뭐 안 봐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겠죠. 뭐 대량 거래에다가 뭐 장대 음봉에, 윗골이 길게 달린 장대 음봉에 뭐 이런 모습이라면은, 그죠? 코스피에서는 이런 모습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는 경우를 좀 많이 보기는 봤습니다. 옛날에, 사실 요즘은 나오는 패턴은 아니고요. 옛날에 이제 제가 대학생 때나 코스피 박스권 있을 때, 그때 이제 사실 많이 보여지던 그런 패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아래쪽으로 방향 꺾는 이런 패턴들 요즘엔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옛날에 되게 오래전에 많이 보이던 패턴이긴 합니다. 그런 게 하여튼 어제 유럽장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럽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르는 듯 했지만 다시 저항을 확인했음, 이거까지가 이제 어제 일이라는 거. 오르는 척 했지만 결국 저항을 확인했을 뿐이네, 뭐 이거, 이 정도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는 좀 상방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거를 다른 유럽을 뭐 더 볼 건 없을 것 같고 독일만 볼게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자, 한국은 일단 오늘 좀 이제 뭐 어제의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연속성이 나오냐가 좀 중요한 날인데 방금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밑밥을 깔았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일단 오늘 그 분위기가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 뭐 물론 제가 이제 녹화하는 시간이 좀 늦었다 보니까 한국 시장 지금 이미 꺾이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뭐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코스피 분위기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죠, 그죠? 지금 보시면 다 그래요. 다 지금 뭐 이게 S&P고 나스닥이고 지금 뭐 하여튼 전부 다 음봉이에요. 전부 다 음봉이고 이 뭐 구리 뭐 국제유가 뭐 유로화 하여튼 각종 위험자산이라는 것들이 다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도 위험자산, 코스피도 위험자산이니까 별로 좋지는 않겠죠. 별로 좋지는 않을 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음봉들이 나오고 있다. 위험자산들이 특히 그리고 그 뭐 최근 요 며칠간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과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재의 움직임하고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걸 제외하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글쎄요, 뭐 구리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상방을 제한적인 반등이 좀 끝난 듯한 그런 모습이 일단 좀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 밤에 5일선 깨줄지 어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하여튼 원자재들이 반등이 좀 제한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 뭐 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렇고요. 유로화도 그렇고 얘네가 이제 3종 세트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도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 좀 보시긴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근데 이런 걸로는 분위기를 참고하는 거고 매매의 기준은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종목 예를 들면 뭐 코스피 지수다 뭐 삼성전자다 그러면 각 종목의 지지와 저항을 그걸 이제 어쨌든 매매의 기준으로 삼으시긴 하셔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건 일단 분위기는 썩 좋지 않다라는 거. 어젯밤에 그러니까 한국이 장대양봉을 보여준 그날 밤 분위기가 일단 별로 좋지 않고 한국 코스피가 장대양봉을 보여준 뒤 몇 시간 뒤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지금 확 좀 틀어지긴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또 다시 이 장대양봉이 페이크였을 가능성, 이게 속임수였을 가능성이 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는 게 일단 합리적일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에 관해서는 솔직히 뭐 딱히 그렇게 드릴 말씀은 없고 코스피야 뭐 맨날 사실 한국 시장이야 맨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오늘 코스닥 시장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튼 끝까지 확인을 하고 뭘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이 1510을 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봐요. 물론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저는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뭐 한두 명이 듣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몇백 명, 몇천 명 단위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좀 최대한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지금 머리 위쪽에 코스닥이 저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뭐 저는 이 코스닥 150 지수를 1510을 넘어가면 좀 그래도 위험 관리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일부 비중 축소라도 하고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냥 저의 이제 개인적인 그냥 속마음은 그래요. 저 같으면은 뭐 솔직히 지금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 봐야 이제 몇십 포인트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저 같으면 이제 버틸 것 같은데 그건 어쨌든 이제 그냥 저의 생각인 거고 아무튼 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숏에만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코스닥 숏을 지금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떤 여러분들의 지금 그 코스닥 숏을 들고 계신 분들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피로감이나 이런 거를 저는 지금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대놓고 여기서 무조건 버텨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1510 넘어갔는데도 버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어쨌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개인적인 속마음은 그래요. 그냥 저의 그냥 주관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냥 조금 더 배짱을 튕겨 보고 싶긴 한데, 뭐 요 정도 이야기는 일단 그 정도 뉘앙스로 좀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지금 코스닥 숏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이번에 있는 이 정도 레벨대를 못 넘어간다에다가 지금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얘를 넘어가 버리면은 그러면 일단 조금 위험 관리를 하는 게 일단 논리적으로 맞을 거라는 생각 하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어젯밤에 어떤 분이 리플에다 잘 써주신 게 있는데, 코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상단 자리에 저항이 위치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강하게 할 때다. 좋은 의견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는 해보세요. 어젯밤 리플 남겨주신 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코스닥 종합지수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코스닥 시장을 매매하실 때 이 매매의 기준은 코스닥 종합지수가 아니고 코스닥 150지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코스닥 종합지수고요. 이게 코스닥 150지수인데 차트 모양이 확연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두 개가 다른 종목인 겁니다. 물론 연관성은 밀접하지만 다른 종목이라고요. 아무튼 코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표를 잠깐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표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이 구름대 상단 부분 저항대에 위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매매 기준은 코스닥 150이기 때문에 150을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일단 그렇잖아요. 이렇게 코스닥 종합은 이렇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고 빅스는 어쩌니까 이렇게 하자, 이것도 좋은데,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지지와 저항만 생각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지와 저항 상에는 일단 1510 넘어가면 어쨌든 전저점을 돌파한 척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한번 하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을 거예요. 그런 점들 생각하시고, 어쨌든 근데 오늘 그래서 종가상으로 오늘도 1510 돌파한 착 해서 양봉으로 마감하면은 그건 좀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코스닥 숏 보시는 분들께. 오늘은 반드시 하락 마감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은 반드시 하락 마감에 어떤 파란색 아니면 음봉 이런 거를 보여줘야지 코스닥 숏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장중에 막 계속 손톱 물어 뜯으면서 이걸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장중엔 편안하게 보시다가 오후 3시쯤 넘어가 갖고 슬슬 와보세요. 오늘장 분위기 어떤가 보시고, 파란색이네 그러면 코스닥 숏 계속 홀딩, 그리고 코스닥 숏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이 7월 초 아니면 8월 초부터 해서 계속 숏을 들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만약에 내가 현금 100%다, 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고 현금 100%인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대응이 어떨까요? 그죠? 네, 지금 제 생각에 그렇다면은 오히려 한번 더 강하게 신나서 들이대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하여튼 그런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좀 잘 보시고요. 오후에 마음 졸이시는 분들은 오후에 오셔갖고 보시고, 음봉이면 계속 홀딩, 양봉에 상승 마감 나오면 그건 좀 위험 관리가 좀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상은 일단 코스닥 숏에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요. 사실 요즘에 시장이 워낙 좁은 박스권 안에서 더럽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어떤 지지선을 살짝 붕괴시키거나 저항을 살짝 넘어가거나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슈팅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놓고 대응하는 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버스가 2040원을 붕괴시켰으니까 일단 난 한번 도망갈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페이크가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되겠고, 충분히 확인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만약에 2040원 붕괴됐다고 해서 숏을 포기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다음번에 2040원을 돌파한 척하면 또 결국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만약에 이 선을 기준으로 내가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점
아 2,040원에 버렸었는데 다시 2,040원에 살려니까 기분이 더러워서 못 사겠네, 이러시면 안 되겠죠. 어쨌든 본인이 어떤 정한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모습으로 봐서는 마치 이 8월 5일, 8월 6일과 비슷한 그림으로 나가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뭐 딱히 어떤 이야기를 뭐 더 말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이러다가 또 이러다 또 다시 상승 마감하면 어떡해요, 그죠? 뭐 상승 마감할 수도 있으니까 저도 모르는 일이니까 딱히 뭐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근데 일단은 오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내일부터는 좀 자신 있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장되시는 분들은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내일 하면 되잖아요. 오늘 음봉 나오는 거 확인하고 내일부터 숏 잡아도 되잖아요, 그죠?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 상승 시, 오늘도 이제 올라갈 때 요 꼬리에서 막 숏을 잡으셨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 지금으로서 굉장히 잘한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지금으로선 잘한 건데 장 막판에 되면 또 올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위험은 충분히 감수할 만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415대를 못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잡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420 부근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는 다른 레벨이라고요. 415가 아니고 420이니까 5포인트 정도 됐으니까 한 번쯤 여기서 물량을 더 추가해 볼 만한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그죠? 이런 점들 충분히 생각해 보실 필요 있겠고, 아무튼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그죠? 코스피는 어쨌든 단기 하락 추세고,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 대응들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일단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네요. 1160원대에 또 올라왔죠. 하여튼 뭐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래저래 뭐 길게 할 말은 없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좀 숏에 유리한 날로 보이긴 합니다, 그죠? 어제는 마치 대세 상승할 것처럼 해놓더니 오늘은 또 이러네요. 심리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길게 떠들었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